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흐무트가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아니다,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밀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병력이 더 많다라는 어떤 주장, 이게 아주 상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흐무트 상황이 어떤지 각각의 주장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모 지점에서 위력 정찰을 강행했습니다. 위력 정찰이라는 것은 몰래 정찰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여기 있다 하고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툭 하고 치니까 억 하고 러시아군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이런 상황, 왜 위력 정찰을 했는지, 이게 우크라이나군 대반격의 서곡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러시아군이 700명이 죽었습니다. 전차 5대 격파, 장갑차 16대 격파, 차량 8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 방공무기 등이죠. 세대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병력은 뭐 한 2개 대대 정도의 병력이 사라졌고, 전차는 별로 없는데 장갑차는 그래도 꽤 많아요. 이 장갑차는 주로 BMD 그리고 BTR 같은 작고 방어력이 약하고 구형의 이런 장갑차들이 주로 격파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또 포병은 많습니다. 야포 9문 격파, 다란장 로켓 3문 격파 등의 이 포병 장비 격파가 있고, 뭐 대대급 포병대대가 날아간 거죠. 무인 항공기 한 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상황을 보면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이 외교적 해결, 협상하자, 외교적 해결로 이제 끝내자,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공식 대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조건은 뭐냐?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철군하라. 두 번째는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본 모든 것에 대한 배상을 하라. 세 번째는 이번 전쟁에 저지른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부 처벌하라. 이런 조건 없이는 우리는 협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조셉 보렐, 이 유럽연합의 외교 안보 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안보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유럽연합 국가로 보면 국방장관 좀 되는 사람이죠. 자, 체포영장은 러시아 책임 부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 발부했죠. 이건 러시아 책임 부과하는 데 대해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더 많은 그런 제재, 그리고 뭐 처벌, 또 배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좀 이따 또 다른 데서도 나오겠지만 다들 예상을 하는가 봅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가 배상해야 할 그런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부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봤죠. 전쟁에 지면 어떤 데미지를 입는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전쟁에 져서 정말 아편 전쟁에 져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져서 얼마나 많은 배상을 해줬는지, 하다못해 우리 진해에 있는 우리 기지까지 러시아가 다 지어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진해 군수사령부, 과거의 작전사령부, 또 지금 진해 기지사령부 같은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 블라디보스톡에서 자재까지 가져와서 다 지어줬어요. 그럴 정도로 전쟁 배상금 아마 상당할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제공받는 세프티, 이 방공 무기체계,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운용 교육을 완료했고 귀국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곧 배치되겠죠. 아마 이탈리아에서 오기 때문에 루마니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코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무기를 대량으로 줬다. 어떤 무기 줬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무기를 줬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대규모 반격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건 다 공통된 시각인 것 같은데, 이 체코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남쪽 250km 지역의 툴라 지역에 괴 드론이 추락했는데, 이겁니다. 뭐 딱 봐도 그냥 허접하게 생긴 그런 건데, 여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정찰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괴 드론이 추락했는데, 이게 뭐 누구 거다라는 표시,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해요. 아마도 뭐 우크라이나 측의 작전이었겠죠. 딱 봐도 군용 색깔을 도색을 해놨네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남쪽에서 러시아군을 상당히 밀어내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뉴욕타임즈의 척 파러가 만든 그 지도는 지금 뭐 바흐무트 완전히 그냥 함락 직전이에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미 국방부의 정보와 자료를 받아서 매일 논평을 내고 있는 그 연구소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달라요.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의 춘계 대공세가 이제 정점을 치닫는 중이다. 이제는 뭐 정상화권 이제 꺾어진다. 그리고 지속 능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는 바그너 그룹의 공세가 정점을 치달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바그너 그룹 빠졌죠. 그리고 러시아 정규군이 지금 여기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절정이다. 그리고는 지속 능력은 없이, 그러니까 바흐무트가 함락될 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는 러시아가 현병력으로 바흐무트 점령하는 거 불가하다. 우리가 더 많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바흐무트에 러시아군이 3개 사단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 3개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단 전체가 들어갔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 바흐무트 안에 9개 완전 편성 여단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바흐무트 점령은 불가하다. 현재 병력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바흐무트에서 뭐가 잘 안 되니까 도네츠크시 바로 서쪽에 있는 아우디우카죠. 지금 완전히 도시가 그냥 초토화되어 버린 그 아우디우카. 여기에서 3면 포위 공격을 했는데 추가 진격 실패했다. 안 됐다. 여전히 안 됐다. 이건 뭐 1년째 때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고진이 지금 러시아 정부 그리고 러시아 군을 비난하면서 러시아 앞에는 자욱한 안개가 껴있다. 보르조미를 마실 때를 놓쳤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방어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볼 때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방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보로조미를 마실 때를 놓친다는 건데, 보로조미가 뭐냐면은 이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미네랄 많이 들어있는 그 신장에 좋다라고 하는 탄산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러시아인들은 신장에 좋기 때문에 이 탄산수를 마시면서 신장에 대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보르조미를 마실 시기를 놓쳐버린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신장 관련한 질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보르조미라는 탄산수를 마시는데, 신장병 걸려버리면 보르조미를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약을 먹어야 되죠. 그걸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방은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라고 지금 러시아 군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그리고 러시아가 전국에서 미망인 애국 사진전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따위 사진을 찍기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뭐 뒤에 뭐 그냥 지금 현재 전쟁 또는 전투의 이런 치열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쭉 전시를 하면서 이 미망인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부인들을 불러다가 그 남편들의 군복 중에서 정복을 입히고, 이렇게 무슨 뭐 미스 코리아, 미스 러시아 선발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 한쪽 앞으로 내고 이렇게 포즈를 잡게 하고는 사진 찍어서 지금 선전 공개를 한다는데, 이분들 완전히 지금 멘탈 다 틀리겠죠. 오라 해서 가봤더니 자, 남편 제목도 들고 와. 또 들고 가봤더니 쭉 서. 그리고 예쁘게 서. 잠깐만 조금 더 입으로 돌아서고 다리 한쪽 내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지금 끌려가서 지금 전사했는데, 전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전쟁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전사한 지 얼마 안 됐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직 마음의 상처도 그대로일 텐데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시킨다. 정말 뭐 기가 차는 일이죠. 쇼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쇼통하는 이런 좌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흐무트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전략 예비 병력들이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화기 탄약이 거의 바닥난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을 뒤로 물리고 격렬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주가 바흐무트 전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 동쪽 지역에서 예비 전력을 총동원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으며 현지 시각으로 3월 19일 세 방향에서 도심 외곽선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공세는 그동안 바흐무트 전선을 담당해온 바그너 그룹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제20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과 제106 근위 공수사단, 크레미나, 스바토베 방면에서 증원된 제144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전력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20사단이 북부, 106사단이 남부, 144사단이 동부 방향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공세는 최근 크레미나, 스바토베 방면과 헤르손, 자포리자 일대에서 추가 증원 병력이 도착한 도네츠크시 외곽의 아우디우카 일대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러시아군 20사단은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바흐무트 북부의 야히드네 방면에서 도심 북부 외곽 방어선을 때리고 있고 106사단은 남쪽의 철로를 따라 북상해 도심 중심부까지 정찰대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는데요. 신규 투입된 144사단 병력 역시 바흐무트 카강 방어선을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 돌파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심 북부에 제241 영토방위여단과 국가방위군 제3작전여단을, 도심 동부에는 제93 기계화여단을, 도심 남부에 제5 강습여단과 제3 돌격여단, 제53 기계화여단 아디르 분견대대 등의 전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중화기 탄약 부족 문제가 심각한 이들은 러시아군의 접근전 시도에 취약점을 드러내며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 주말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급격하게 무너지며 전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도심 서부 지역에 대규모로 증원된 기동부대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까지 바흐무트 북서쪽에 제17 전차여단과 92 기계화여단, 67 기계화여단, 80 공중 강습여단을 진강 배치했고 바흐무트 남서쪽에 제4 전차여단과 63 기계화여단, 28 기계화여단과 이들을 지원할 3개 대대 이상의 특수전 유닛을 배치했는데요. 이들은 전선 후방에서 상황을 관망만 할 뿐 도심을 향해 밀려 들어가는 러시아군의 별다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들 부대가 탄약과 물자 부족으로 반격을 주저하는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시가지로 좀 더 들어와 전력을 조금 더 소진할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워싱턴 소식통들 중에서도 엇갈리고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발표하는 것도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고는 이 척파로 등의 좀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따서 주로 원고를 좀 작성을 했는데 그렇지만 나머지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거점을 장악하고 이게 우리 한국군의 K4 고속유탄 기관총하고 비슷한 그 기관포하고 비슷한 마크 19 미제 고속 40mm 고속유탄 기관포죠. 뭐 이렇게 이제 러시아군이 몰려오면 쏘고 막아내고 지금 계속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척파로의 지도를 보면 여기 바흐무트카 강도 지금 무너진 거예요. 방어선이 지금 빨간색이 강을 건넜어요. 아니 이 천혜의 이 해자 같은 이런 요새인데 이 강이 이걸 내줬다. 이상하죠. 그리고 남쪽 이반가르드에서 위로 쑥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도심으로 그냥 쑥 들어가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북쪽에서도 남쪽으로 쑥 내려와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이쪽에서도 북서쪽에서도 지금 내려가기 위해서 때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H32번 도로가 러시아군에게 장악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빠져나갈 길이 이거 하나뿐이죠.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런 상태가 진짜라고 하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사령부도 아니라고 그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도 아니다. 동부작전사령부는 우리가 병력이 더 많다. 그리고 ISW는 남쪽에서 오히려 더 밀어냈다. 이거하고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척 파워가 어디 소스를 받아서 만드는지 모르겠으나 이 뉴욕타임스가 아무튼 이렇게 상반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바흐무트 지역을 보면, 여기만 보면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삼면에서 포위하고 여기를 그냥 탁 다물어 버리면 이 내부에 들어있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냥 다 포위 섬멸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죠.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바흐무트가 여기 있고 이 우크라이나군이 전체적으로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굉장히 빈도가 얕아요. 그냥 이 면만 지금 딱 이 전선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력들도 지금 계속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날개를 확 접어서 계속 여기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여기서 날개를 확 접어서 크게 에워싸는 이런 작전을 펴는 거 아닌가. 왜? 아니 여기 지금 17전차여단, 여기 남쪽에는 4전차여단이 있는데 지금 이 허접한 뭐 BMD, BTR 이런 거 들고 치고 들어가는 이 러시아군 부대를, 또 전차해봐야 T-62 이런 건데 여기는 T-72, T-80, T-64 이런 전차들을 가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 전차해단이 옆에서 볼 때는 이런 것 정도는 툭 치면 그냥 다 자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왜 보고 있냐? 이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날개를 딱 에워싸는 이 작전 구도까지 들어오게끔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작게 보면 러시아군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날개를 닫아버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한 이번 주 주말 되기 전까지 이번 주에 바흐무트가 어떻게 될 건지 결정이 거의 뭐 결판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사령부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의 주장이 맞기를 바라면서 계속 들어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위력 정찰을 자포리자에서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치고 들어가 버렸어요.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허점을 강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 위력 정찰 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소규모 기동부대가 벌인 단 2시간 정도의 공격으로 러시아군 방어선이 6km 가까이 돌파되는 사건이 발생해 러시아군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앞두고 슬슬 몸풀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3월 19일 오후 1시 자포리자 방면에서 소규모 기계화 부대를 동원한 위력 정찰 작전을 실시했으며, 이 작전에서 단 2시간 만에 러시아군을 6km 가까이 밀어낸 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다고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위력 정찰 작전은 러시아군 제42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의 제291 차량화 소총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자포리자주 로보티네 정착촌을 겨냥해 실시됐는데요. 공격 작전은 우크라이나군 제128 산악 돌격여단 예하의 1개 기계화 대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전선의 노보다닐리우카에서 출발한 2개 중대는 모두 YPR-765 장갑차와 M114 계열의 장갑차, M랩 등으로 무장한 기계화 부대였는데요. 불과 2개 중대급에 불과한 이들 장갑차 부대는 1개 연대급 부대가 방어선을 치고 있는 러시아군 방어선을 강타해서 단 2시간여 만에 로보티네 정착촌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임무가 공세가 아닌 위력 정찰 목적이었기 때문에 로보티네 외곽에 도달한 뒤 즉각 병력을 뒤로 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러시아군은 연대 병력을 총동원한 추격전을 벌여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4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군 부대를 모두 소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장갑차 부대가 러시아군 연대급 부대 방어선을 돌파하자 러시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포리자 전선 전면의 전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크게 열세인 상황에서 고작 대대급도 안 되는 소규모 부대의 위력 정찰 작전에 연대급 부대의 방어선이 6km나 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과 밀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앞두고 러시아군의 방어선 취약 지점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라고 평가하면서 하루빨리 전력을 보강해 자포리자 방면의 방어선을 강화하라며 러시아 당국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 전쟁 영웅으로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미하일 자브롭스키 예비역 상장이 현지 시각 3월 17일 의회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총참모부 작전 담당 고위 직책으로 복귀했습니다. 1973년생인 자브롭스키 상장은 미 육군대학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로 우크라이나군 최고의 기동전 대가로 평가되는 군인입니다. 그는 지난 2014년 여름 제95 공중기동여단장으로 돈바스 전쟁에 투입되어 단 2주 만에 슬반스크에서 마리오폴까지 직선거리 170km, 총 진격거리 470km 거리를 돌파하며 돈바스 반군과 러시아군을 쓸어버리는 21세기 전쟁사 최고의 고속 돌격전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러시아는 자브롭스키 상장의 복귀 직후 실시된 자포리자에서의 위력 정찰이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에 앞선 몸풀기로 보고 초긴장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미군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부르는 이 명장이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 M113 계열의 장갑차들, 아까 제가 YPR765라고 했는데 이건 네덜란드에서 M113 장갑차를 자기 나름대로 우리 K200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걸 이제 그렇게 불러요. 네덜란드도 이제 이 계열 M113 계열을 줬기 때문에 그 장갑차들로 주로 이루어진 부대들 2개 중대가 훅 치고 들어간 겁니다. 어딘가 하면은 이제 전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에서 2개 중대가 출발을 합니다. 한 개 중대는 예비로 남고 이제 대대 하나가 더 온댔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쑥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6km나 훅 뒤로 밀린 겁니다. 이제 참호, 용치 이런 거 다 파놓고 지금 완전히 그냥 그 요새화 해놓은 이 방어선을 6km나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대 본부 앞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연대 본부가 완전히 그냥 깜놀해가지고 모든 연대 병력 전력 다 동원해가지고 포격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 포격하고 끝에 4대의 우크라이나군 장갑차를 격파하고 그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하차해서 다른 M랩이나 이런 거 타고 다 도주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력 피해는 없고 장갑차 4대만 그냥 격파한 이런 상황으로 여기까지 6km나 그냥 훅 밀린 겁니다. 바흐무트에서 1m 들어가는데 수십 명 죽고 하는 이런 러시아군이 6km를 2시간 만에 그냥 밀린 겁니다. 그것도 중대 2개에게 연대가.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일이냐?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문제냐? 지금 러시아군은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얇게 배치되어 있어요. 왜? 중요 전력들 전부 지금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이 지역에 다 가 있으니까 이 자포리자 그냥 넓은 면에는 그냥 연대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여단이 쫙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병력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한 번에 그냥 잽을 한번 빵 날려본 겁니다. 잽을 날렸는데 상대가 다운돼 버린 거예요. 훅 날린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이 사람이 복귀한 지 이틀 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해서 러시아인들이 더 공포에 빠졌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자브롭스키라고 하는 상장인데 전역했죠. 전역하고 나서 국회의원 생활하고 있었는데 18년도부터 그런데 이제 지금 국회의원하고 군인하고는 겸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 현역으로 지금 복귀를 했대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탁에 의해서.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인민의종 소속의 국회의원이냐? 아니랍니다. 젤렌스키 정적인 포로셴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계파의 국회의원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이 정당은 이 유럽연대라고 하는 소수정당인데 이 27석밖에 안 되는 소수정당. 반면에 젤렌스키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은 인민의종은 240석.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젤렌스키가 반대파든지 뭐든지 간에 전쟁 이겨야 되니까 스카웃해서 모셔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거기에 호응해서 지금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 겁니다. 작전 담당. 어떤 직책을 맡았다는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요. 작전 담당. 그래서 이 사람이 14년도에 무려 470km를 이렇게 휘저버린 그런 고속 기동전을
했던 사람이다. 마치 2차 대전 시작할 때 독일의 구데리안이 그냥 뭐 벨기에를 돌파해가지고 마지노선을 그냥 깨버렸던 바로 그것처럼 470km를 돌파해서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반군을 그냥 박살내버린 이런 전과를 가져서 미국이 이건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다. 21세기 고속기동전의 그냥 전설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미 육군대학에서 2년 동안 유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귀해서 자포리자에서 고속기동전을 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린 건 아닌가. 그 전초전으로 잽 한 방 날려봤는데 그 잽이 거의 뭐 케어 펀치가 돼버린 거 아닌가.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